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종인의 공기업 재무관리 시간입니다. 이제 기본 강의에 앞서서 비전공자를 위한 재무관리 학습 가이드 겸 오리엔테이션 하고 기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기초 강의 통해서 제 얼굴 보셨을 텐데 저는 원종인이고요. 재무관리 기본 이론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좀 먼저 드리면요. 접니다. 비전공자를 위한 재무관리 학습 가이드 첫 번째인데, 저는 한양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경제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경제학이 뭘 하는지 잘 모르고 들어왔는데 수학을 굉장히 잘한다거나 관심이 많다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근데 경제학과 오자마자 1학년 때 이만큼 두꺼운 마이클 창의 상경수학이라는 거를 수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학책을 보면서 속았다, 잘못 왔다, 이런 생각을 강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학이 얼마나 수학에 많은 시간을 투입해야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수학이라는 툴을 활용해서 모든 것들, 이론들을 증명하고 한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1학년 때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3학년 때 가니까 이제 계량경제학, 우리 재무관리에서 회계분석에서 배우는 내용이기도 한데, 계량경제학을 배우면서 또 한 번 놀랐죠. 야, 이제는 통계학,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는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때 받은 생각이, 경제학은 굉장히 수학적으로 뛰어나야 경제학이라는 걸 잘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요거는 내가 생각하던 거랑 좀 틀리네 라고 해서 회계사 시험을 준비를 합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다행히 빠른 시간 내에 한국공인회계사에 합격을 하고, 이제 회계법인에서 프랙티스를 하면서, 일을 하는 걸 우리가 프랙티스 한다 그러는데, 일하면서 중간에 미국 공인회계사 따도록 한 달 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한국 공인회계사를 봤으니까 한 달이면 충분하겠지 하고 이제 괌에 가서 미국 공인회계사 시험을 또 치르고 합격을 합니다. 그리고 세무사는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따면 그대로 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 시험을 합격을 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자격증을 요하는 일은 거의 안 했던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3일 회계법인에서 M&A 관련 업무를 오랫동안 했는데, 기본적으로 공인회계사 자격증이 필요한 업무는 회계 감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텍스 파일링이라고 하죠. 세무 신고를 한다거나, 요 두 가지 업무, 물론 이제 부수되는 업무들도 많겠지만 이 두 가지 업무를 기본 베이스로 하는데, 제가 했던 것들은 회계 감사도 아니고 세무조정도 아니고 일반적인 제너럴한 우리 지금 배울 재무관리적 지식을 주로 활용하는 그런 자문 업무를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다녔죠. 공인회계사랑 세무사는 자격증만 따고 관련 주변이긴 했습니다만 자격증 자체를 요하진 않지만 재무관리를 주로 다루는 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3일 회계법인에 부서가 여러 부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딜이라고 M&A와 관련된 기업가치평가, M&A 이런 업무들을 주로 하는 부서에서 제가 한 20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오래 했죠. 그리고 이제 코로나 직전에 좀 뜻한 바가 있어서 해외로 나가게 되면서 딜 파트너에서 퇴임을 하고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요 사이에 조금 이제 많은 일들이 좀 있었는데, 그거는 우리 파란만장한 인생과 관련된 내용들, 주로 이제 재무관리와 관련해서 제가 경험한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건 이제 우리 수업하면서 차츰차츰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지금은 여전히 이제 투자와 관련된 일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시간이 좀 많이 남다 보니까 이런 시간들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나의 장점을 활용을 해서 어떻게
나한테 새로운 에너지를 줄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하다가 마침 제가 이제 격리장교, 회계사, 재학 중 회계사 시험을 붙은 그 사람들이 가는 군대가 있어요. 격리장교라고 특수병과가 있는데 그 격리장교 출신들이 이쪽 그 회계사 강의업계에 좀 많이 진출해 계세요. 제 동기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분들의 도움을 좀 받아서 자문도 좀 하고 그래서 조언을 좀 들어서 잘 알고 그리고 실무에서 또 많이 활용해봤던 재무관리라면 재밌게 여러분들도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은 이렇게 바른 생각과 그리고 위퍼트 공기업에서 재무관리를 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서로는 뭐 다 재무관리네요. 재무관리와 관련된 책들을 좀 썼고요. 지금은 우리가 재무관리적 세계관을 좀 확장해서 과거에 우리 세계사를 좀 색다르게 좀 바라보는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고 포함해서 이제 한국의 그런 저력, 한국의 경제 발전은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을까라는 거에 좀 주제를 초점을 가지고 여러 가지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무관리를 활용해서 세상을 읽는 그런 관련 어떤 교양서적도 지금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소개는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그래서 회계사이고 재무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많이 했다라는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저는 공인회계사와 관련된 회계사 시험 수험생들을 위한 재무관리 그리고 이제 공기업 여러분들과 같이 공기업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재무관리 수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공기업 재무관리인데요. 공기업의 재무관리, 뭐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아셔야 될 것 같은데 공기업 재무관리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기관마다 부르는 명칭도 그리고 범위도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기관에 필요한 재무관리의 범위와 수준을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공기업 재무관리 출제 현황을 좀 살펴보면 경영학이라는 학문으로 수험 과목으로 출제가 되고 그 중에 이제 그 안에는 일반 경영, 회계, 재무관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추세는 공인회계사 시험도 마찬가지고 일반 공기업 추세도 마찬가지고 일반 경영학 비중이 좀 줄고 여기 재무관리 비중이 좀 느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좋은 일인데 여러분들한테는 그닥 좋은 일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재무관리는 가볍게 공부하거나 포기해야 될 분야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공기업, 굉장히 훌륭한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밖에서 일반 기업에 다닌다 그러면 아마 일반 기업 다니셨던 분들도 있을 텐데 일반 기업에서 몇 년 정도 직장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 얼마나 기업의 흥망성쇠가 개인, 그 기업을 다니고 있는 개인한테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좋은 기업을 가고 싶어 하죠. 다 갈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잖아. 그러면 이제 조금 작은 기업, 규모가 작은 기업, 덜 알려진 기업에 가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경기나 어떤 외부적 환경에 의해서 수명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많은 기업들이 새로 생기고 많은 기업들이 또 역사의 뒤안길로 좀 사라지고 그러거든요. 그런 경우를 겪게 되면 거기에 구성원이었던 개개인들, 임직원들은 굉장히 마치 본인의 실패인 것처럼 큰 좌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것들이 중소기업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은 뭐 최근에는 여러분들 아마 잘 모르시겠지만 예전에 언젠가요? 닷컴 버블, 그 다음에 그 전에 IMF, 닷컴 버블, 그 다음에 리만 사태라든지 이렇게 세계 경제가 출렁일 때마다 큰 기업들도 많이 무너졌습니다. 대마불사가 아니에요. 크다고 해서 무조건 살아남는 게 아닙니다. 파산하는 경우도 있고 기업 구조조정하는 경우도 있고 채권단이 와서 관리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기존과는 굉장히 달라지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일반 사기업에서는 이럴 수 있는데
공기업에서는 적어도 그런 일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정부에서 뭐 의도적으로 이 공기업을 통폐합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좀처럼 내가 다니던 기업이 문을 닫아서 내가 비자발적으로 회사를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얼마나 좋은 기업이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기업을 목표로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꼭 붙으셔야 된다. 목표로 하셨으니까 당연히 붙는데 얼마나 좋은 기업인지 제가 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영학에서 재무관리 비중이 이렇고요. 근데 명칭은 이제 공기업마다 틀린 것 같아요. 단일 전공, 상경 통합 전공, 통합 전공인데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공기업 있죠. 뭐 철도, 도시, 그다음에 발전 이런 관련, 인프라 관련된 그런 기업들은 우리가 일반 공기업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들은 주로 이제 통합 전공에서 경영학을 시험을 출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일부 고난도 출제 경향을 가진 공기업이 좀 있어서 기본 과정을 주로 수강하시면 되는데 일부 고난도 출제는 중급도 좀 수강을 하셔야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위로 올라가서 일반 공기업에서도 그렇고 대부분 이제 금융 공기업에서는 단일 전공 또는 상경 통합 전공이라는 명칭으로 시험을 출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공기업들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우리 중급 또는 고급까지 또 마스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기업 재무관리 일반적인 내용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전공 유형별 학습 가이드인데 기본적으로 제 기본서와 문제집은 기본, 중급, 고급 단계로 난이도를 구별을 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었어요. 난이도를 구별한다는 게.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동안은 공인회계사 시험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난이도 자체가 필요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1차뿐만 아니라 2차까지도.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너무너무 어려운 것들로 다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공인회계사 수험서를 가지고 공기업 재무관리를 준비하는 수험생들 입장에서 특히 이제 기본과정, 중급과정에서 끝내도 충분하신 분들은 교재를 통해서 학습하시기가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 중급, 고급으로 좀 나누는데 좀 주안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공기업의 시험 출제 유형과 출제 범위에 따라서 단계를 좀 나눴다라는 거고요. 출제 유형을 살펴보면 기본은 거의 99% 말 문제, 설령 아주 가끔 계산 문제가 나오더라도 암산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여러분들 우리 암산 능력 뛰어나시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뭐 세 자릿수 곱하기 세 자릿수 이 정도는 암산 되시나요? 뭐 그 정도는 아니고 아주 간단한 계산 문제. 그래서 일반 공기업의 한 70%에서 80% 정도가 기본 과정을 수강하시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재무관리 난이도가 급격히 상승하는 중급에서는 말 문제, 기본 문제, 기본 계산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고 이 경우에는 일반 공기업 중에서 고난도 일반 공기업, 인천공항공사라든지 주택공사, 도시공사 이런 쪽에서 좀 난이도 높은 문제를 출제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B매치 금융공기업에서 우리 말문제와 기본 계산 문제를 출제하고 있고 이 공기업들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기본을 넘어서 중급까지 커버를 하셔야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고급 과정은 역시 말 문제 그리고 심화 계산 문제인데 단순 계산 문제뿐만 아니라 서술형, 약술형까지 포함을 해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한국은행 같은 케이스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출제 범위를 보면 고급 난이도에 해당하는 금융공기업은 B매치 금융공기업 중에서 고난도 문제를 출제하는 금융공기업들 그리고 A매치 금융공기업들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고급 과정까지 수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무관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단계별로
학습을 나눴고요. 어렵다 보니까 특히 이제 비전공자들도 일반 공기업에 목표를 하시고 재무관리를 수강을 하시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렇게 단계를 좀 구별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기본조차도 비전공자 입장에서는 쉽지 않을 수 있는데 그것조차 굉장히 간소화해서 핵심적인 내용만, 시험에 나오지 않는 내용들은 과감히 커버, 제거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수험 전략에 맞는 교재가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스스로 워낙 공기업의 유형이 많다 보니까 스스로 지망 기업에 따른 출제 유형과 전공 유형을 잘 파악하셔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유형에 따라서 단계별로 학습을 좀 하시되 항상 시험은 좀 여유롭게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내가 기본이지만 약간 좀 어렵게 나오는 것 같아 라고 하면은 중급을 반드시 수강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또 비매치 금융공기업이지만 난이도가 조금 높은 것 같아 라는 분들도 고급을 다 수강하셔야 여러분들이 시험에 충분히 대비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뛰어난 공기업을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기회가 시험이라는 굉장히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기회는 여러분들이 시험을 통해서 획득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만 잘 보면 여러분들이 공기업에 갈 수 있고, 공기업은 사기업과 너무나 달라서 여러분들이 일단 공기업에 들어가면 사기업을 다니는 분들과 여러분들이 매해 동문회 한번 가보세요. 매해 만날 때마다 얼굴 색깔과 표정이 달라지는 걸 여러분들 느끼실 수 있습니다. 공기업은 그만큼 훌륭한 직장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셨으면 반드시 성공하셔야 된다. 여러분들 밖에서 보는 여러분 친구들이 다니고 있는 사기업은 상상 이상입니다. 치열합니다. 언제 망할지도 몰라. 매번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돼요. 뭐 그런 것들이 있다. 이미 그런 거 다 아셨으니까 아마 공기업을 어렵지만 경쟁률이 높지만 공기업을 시도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서 요구하는 이론 범위, 수준, 문제 유형을 명확히 정립을 했고요. 시험에 나오지 않는 범위, 시험에서 몰라도 상관없는 내용, 주로 이제 이론의 도출 과정일 텐데, 그런 도출 과정이 재무관리 교재를, 기존 교재들을 어렵게 하는 요인들이거든. 알면 좋죠. 하지만 우리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런 내용들은 과감하게 삭제를 했습니다. 삭제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뼈아픈 과정이었어요. 살을 깎는 과정이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엄청난 고통 속에서 상고를 통해서 태어난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시니까 굉장히 수월하게 효율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재무관리 출제 기업 리스트인데 전체는 아닌 것 같고 대표적인 기업들, 여기에 여러분들이 목표하시는 기업이 없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거나 분노하지 마십시오. 예시일 뿐입니다. 그래서 일반 공기업에는 한국관광공사, 도로교통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일반 공기업이지만 난이도, 재무관리 난이도가 꽤 높아서 중급까지 좀 수강을 하시기를 추천을 드리는 기관입니다. 네, 훌륭하죠. 제가 그 회계법인 일하면서도 여기 한국 남부발전이라든지 남동발전 이런 발전 회사들과 함께 해외 발전소 인수 투자 관련 타당성 검토하고 많이 했었거든요. 굉장히 좋은 기업이었어요. 그죠? 외국에 가면 너무너무나 위대한 기업입니다. 필리핀에 가서 발전소에 우리나라 기업이 투자를 하고 거기에 주요 주주고 BOD에 참여해서 필리핀에 살고 있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에게 값은 싸진 않지만 우리가 투자를 했으니까, 리스크를 지었으니까 우리는 상응하는 투자 리턴을 또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적당한 가격에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주는
그런 훌륭한 또 역할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었고요. 인천국제공항공사 너무 좋은 회사 같아요. 일단 국제공항공사 비즈니스도 너무 잘 되고 있고, 그죠? 세계에서도 또 알아주는 공항 운영을 또 하고 있고, 또 하나 특이한 거는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 입장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 운영하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하늘고예요. 공항이니까 하늘고라고 지은 것 같은데 인천에 있는 하늘고인데 굉장히 시설 좋고 관리 잘 돼 있고 교육열 높고 훌륭한 학교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저는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기숙사에서 학생들이 세탁을 하면 우리 호텔 가면 세탁 서비스 맡기면 딱 다림질 해가지고 비닐 봉지에다 탁 넣어서 개별 포장해서 주잖아요. 그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 아들은 조금 시설이 낙후된 그 기숙사 학교를 다니는데 친구가 여기 다닌다면서 엄청 부러워했던 기억이 나네요. 뭐 여기 이런 서울대 병원, 병원, 경북대학교 병원, 너무 좋은 훌륭한 위대한 기업들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중소기업 정보진흥원 뭐 이런 회사들하고도 일을 해봤고요. 어쨌든 어느 곳 하나 빠짐이 없이 훌륭한 기업입니다. 비매치 금융공기업은 여기는 뭐 이 금융공기업은 제가 실제로 일하면서 M&A라든지 투자할 때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는 기관들입니다. 실제로 자금을 투자하기도 하고요. 자금을 대여해 주기도 하고 기업의 보증을 섰고 그리고 기업이 뭔가 구조조정을 당할 경우에 이분들이 출자 전환을 통해서 주주 채권단으로 참여를 하고 그러면 제가 이제 카운터파트가 돼서 이분들과 의사소통을 하면서 뭐 설득하기도 하고 했던 수많은 경험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들인지 잘 알고 여러분들 뭐 주위의 분들도 다 많이 다니실 텐데 망했다는 얘기 못 들어봤죠? 그죠? 그리고 뭐 강제로 쫓겨났다는 얘기 못 들어봤죠? 범죄를 짓지 않는 이상 훌륭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B매치는 신보기보라고 하죠. 신보기보, 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그렇죠? 우리 한국예탁결제원, 투자공사, 투자공사 훌륭한 데입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 우리가 항상 또 무역을 할 때 무역보험을 또 제공하는 거죠. 그 다음에 주택도시보증공사 같이 이런 분류가 B매치 금융공기업이고 기본적으로 금융공기업이다 보니까 일정 수준 이상의 재무관리 능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공기업은 기본 플러스 중급, B매치 금융공기업은 중급 플러스 고급 과정을 여러분들이 수강을 하셔야 될 거고 마지막으로 A매치 금융공기업, cream of the crop, 가장 밑쪽에 있는 훌륭한 기업들입니다. 한국은행, 뭐 두말이 필요 없죠. 한국은행, 예보, 금감원, 거래소, 수출입은행, KDB, 산업은행 이런 기관들에 여러분들이 가시려면 기본적으로 재무관리를 마스터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본, 중급, 고급을 다 수강하시고 특히 이제 이따가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런 A매치 금융공기업에 특화된 과거 기출문제를 분석을 해서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문제집에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녹여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수업 커리큘럼입니다. 기본적으로 기초 단계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기초 단계에서는 뭐 뭔가를 공부한다기보다 재무관리가 무엇인지 비전공자들이 재무관리를 공부하시는데 조금 포비아가 좀 있는 것 같아서 두려움을 좀 없애드리고자 여러 가지 화려한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갖춰야 될 기초 지식이 얼마나 수준이 낮은지 뭐 이런 것들 좀 설명을 좀 드려보았습니다. 그래서 기초 과정을 했고요. 비전공자다. 그리고 재무관리가 도대체 뭐 하는 건지 나는 아직 시험 봐야 된다는 건 아는데 들어본 적이 없다. 나는 회계학도 지금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회계학도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 재무관리에서 요구하는 수학이 너무 어렵다는데 내가 과연 그걸 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을 품는 분들은 한번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보시면 요 정도면 되겠구나
라는 거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가서 기본, 중급, 고급인데요. 예. 기본서와 문제집이 전부 다 기본, 중급, 고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잡하게 고민하실 필요 없이 기본 과정은 문제집도 이론서도 기본, 문제집도 기본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은 모든 과정 다 통합입니다. 그죠? 그래서 중급과 고급으로 가실 분들도 또는 예전에 나는 재무관리를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바로 중급으로 갈 거야 하시는 분들도 저는 기본을 반드시 들으셔라 라고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수업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공인회계사 시험하고 공기업 재무관리 시험하고 좀 결이 틀립니다. 그리고 재무관리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도 원종인이 보는 재무관리적 세계관을 구성을 한 다음에 이론서를 깊게 공부하시고 문제풀이를 따라오시는 거, 그게 굉장히 필요한데 원종인의 재무관리적 세계관이 아니라 다른 책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중급에 오시면 제가 강조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머릿속에 심어드리고자 했던 내용들이 완벽하게 구현이 안 돼요. 그러면 수업 과정 중에서 제가 설명하는 내용들, 문제 풀이할 때 빠르게 접근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중간중간에 놓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기존에 공부하셨다 하더라도 기본 과정을 반드시 수강하고 이 기본 과정에서 특히나 포트폴리오 선택 이론, CAPM, MM과 같은 내용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오래되고 중요한 내용이지만 바라보는 시각, 시선에 따라서 이걸 전달하는 것들이 너무나 틀립니다. 여러분들 한번 꼭 경험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중급 과정은 역시 전체 과정 통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집도 중급 이론서, 중급 이론, 중급 문제풀이로 나누어서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고급 과정은 우리 단일 또는 상경인 경우, 그죠? A매치 금융공기업 또는 고급 난이도의 B매치 금융공기업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수강을 고급까지 마무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수강생은 중급과 고급 학습 이전에 반드시 기본 이론을 확실하게 정립하여 단계별 학습 필수 하는 것이 필수다라는 겁니다. 네. 그거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제 강의 특징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종인의 공기업 재무관리 기본 이론은요, 비전공자도 소화 가능한 핵심 기본 강의인데 공기업 경영학 시험에 자주 나오는 개념 공식만 선별을 했다. 그래서 효율성을 굉장히 집착을 좀 했습니다. 효율적. 항상 제가 대학교 때 공부할 때도 그렇고 회계사 시험 볼 때도 그렇고 일할 때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일하는 게 저는 이제 자문사였으니까 자문사는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고 고객이 요구하는 것들, 고객이 원하는 것들, 심지어 고객이 뭘 원하는지 모르는 것들도 자문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 그럴 때 효율성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효율성이라는 단어에 매몰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번 공기업 재무관리 교재를 준비하면서도 효율성에 가장 초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과연 당연한 내용이지만 의뢰의 재무관리에서 나옴직한 내용이지만 이게 과연 필요한가? 필요 없다라면 과감히 날리고 그러면 없어도 여러분들이 재무관리 이론을 물 흐르는 듯이 따라올 수 있는가? 문제를 풀 수 있는가? 그렇다면 부족한 부분들은 제가 별도로 과감히 삭제된 부분을 어떻게 연결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을 했다라는 거. 예, 그리고 제 교재 특징은 이런 공기업뿐만 아니라 CPA 난이도까지 1차 난이도까지 모든 범위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학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비전공자라도 누구나 따라올 수 있는 난이도와 범위를 조절을 했다. 그래서 기본을 들으시라. 기본을 듣고 중급, 고급으로 나가시면 비전공자도 단계별로 재무관리를 완성하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공기업 맞춤형 기본 이론을 완성하는 교재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요구하는 재무관리 핵심 이론. 결국 시험이잖아, 그렇죠? 이거는 재무관리라는 학문, 제가 수업 시간에 수차례 강조드립니다만 재무관리라는 학문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노벨 경제학상에 그냥 수두룩하게 들어가 있으니까 얼마나 복잡한 수학, 통계학 등등등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학문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저희는 그런 레벨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공기업의 맞춤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서 요구하는 재무관리 핵심 이론을 좀 픽업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거를 또 압축 정리하는 강의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공기업의 재무관리 문항을 해결할 수 있는 기본 실력을 완성할 데 좀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그리고 중급, 고급 이렇게 단계별로 좀 나눴고요. 아마 공기업들이 출제하는 문제는 완전히 새로운 문제, 그러니까 범위는 좀 벗어날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범위라는 건 뭐냐면 공기업이 가지는 특징 때문에 공기업이 예를 들어서 자산관리공사다, 예금보험공사다, 이런 뭔가 좀 구조조정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곳이면 구조조정 관련 내용을 따로 준비를 좀 하셔야 돼요. 일반적인 재무관리 내용에서는 이런 구조조정 관련 내용을 다루진 않아요. 워크아웃이라든지 뭐 회생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된 금융기관은 별도로, 즉 범위가 조금 재무관리라고 해서 벗어날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말하는 재무관리에 대한 내용은 적어도 기출문제의 틀 범위 내에서 쉽게 벗어날 수가 없어요. 문제 유형도 정해져 있고요. 그 보기에서 설명하는 용어들조차도 용어 선택에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재무관리가 이제 공부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가정의 학문이에요. 그래서 가정에 가정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겹겹의 가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내가 창조적으로 문제를 내는 순간 그 가정에 걸려서 문제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공인회계사도 그렇고 공기업도 마찬가지고 기출 문제가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기업은 기출 문제가 오픈돼서 검증받은 게 별로 없잖아, 그죠? 한국은행 말고는. 나머지 내용들은 뭐 아름아름 알고 있는 과거 기출 문제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제가 다 검토를 했어요. 기관별 기출 키워드라든지 이런 것들, 그죠? 그리고 실제 출제 문제 중에서 일부 오픈된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은 다 검토를 해봤고, 그리고 한국은행은 주로 이제 실제로 그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기출 문제들을 다 오픈을 하고 검증을 받습니다. 그래서 검증을 기본적으로 받는다는 거는 문제의 완성도가 상당히 있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기관들 중에서, 시험 종류 중에서 이렇게 문제가 굉장히 쌓여 있고 검증을 받은 기관은 딱 공인회계사 시험과 한국은행 두 가지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시험 범위 내에서 출제할 수밖에 없어. 얘네들을, 이 두 기관을 따라가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재무관리 특성상 그걸 벗어나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건 이제 제가 강의 중간중간에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가 아닌 문제들은 조금 조심을 하셔야 돼요. 정통 그 내에서 벗어난 문제들은 오히려 안 푸는 이만 못하다라는 거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요지는 대부분 공기업 재무관리 문항을 해결할 수 있는 기본 실력을 완성하는 강의고요. 전공 유형에 따라서 단계별로 준비를 했다. 그리고 기출문제를 완벽하게 분석을 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요즘 이제 AI 시대입니다. 인공지능입니다. 제가 이 공기업 재무관리 강의를 준비하면서 교재 및 강의 준비하는데 인공지능을 저도 굉장히 헤비 유저거든요. 여러 가지, 세 가지 인공지능을 동시에 쓰면서 업무에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활용을 하면서 좀 느낀 게, 우리 수험생들, 바쁜 수험생들이지만 재무관리라는 어려운 과목을 여러분들이 정복하기에는 굉장히 고통의 시간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론과 교재가 굉장히 잘 준비되어 있고,
강의를 제가 너무너무 깔끔하게 잘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복습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강의에서 제가 문제를 엄청나게 깔끔하고 잘 풀어드려도 그거는 제가 푸는 거지 여러분이 푸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내재화를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습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올 텐데 그런 질문들이 나올 때마다 인터넷을 찾아본다? No way. 예. 기본적으로 그 제공하는 인터넷에서 찾은 내용들이 과연 제대로 된 정답을 여러분들한테 제시하고 있는지도 판단할 수 없어요. 제가 이런 인공지능을 활용하면서 보니까 재무관리와 관련해서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까지 믿고 맡길 수 있는지, 어느 이상을 벗어나면 인공지능이 오류가 발생하는지 제가 그 한계점을 명확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지는 제가 이 교재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노트북 LM, 제미나이 기반이죠. 노트북 LM이라는 학습에 최적화된 그 구글의 툴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복습을 할 때 개인 튜터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드릴 거예요. 이 노트북 LM이라는 건 뭐냐면 인공지능인데 인공지능이 할루시네이션이 문제잖아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내가 뭐라고 질문을 하건 인공지능은 빠른 시간에 막 던져야 돼. 그러다 보니까 없는 내용도 막 가져와야 되고 소스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도 막 가져와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러면서 거짓된 정보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게 할루시네이션인데 노트북 LM은 제가 제공한 소스 내에서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소스가 아니라 웹서치를 통해서 답변을 찾아줘 라고 별도로 명령하지 않는 이상 모든 답변은 제가 제공한 즉 원종인의 재무관리 교재와 문제집에 기반해서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엄청나죠? 일단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주어진 소스 해석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뛰어나고 그거를 굉장히 여러 가지 각도에 따라서 질문하는 의도에 따라서 비교 분석해서 표로 또는 그림으로 또는 좀 더 다른 여러 가지 설명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을 때까지 친절하게 답변을 합니다. 네, 그런 게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디 있습니까? 퀴즈, 플래시카드, 마인드맵과 같은 굉장히 재밌고 훌륭한 툴을 제공해서 여러분들이 가볍게 공부하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드리는 서비스이니까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시면서 많이 활용하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챕터 구성인데요. 재무관리 교재 공부하면서 앞으로 계속 볼 내용이기 때문에 짧게만 좀 설명을 드리면 1장, 2장 여기를 한 파트 그리고 3장부터 9장까지를 여기를 첫 번째, 여기를 두 번째 파트 그 다음에 여기를 세 번째 파트로 좀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장은 재무관리 전반에 걸쳐서 필요한 기본적인 체력을 다지는 구간입니다. 자전거 타기와 같습니다. 수영하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면 여러분들이 어색할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 보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이게 왜 재무관리 기초지? 왜 1장, 2장에 이렇게 어려운 내용이 나오지? 라고 할 수 있는데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빠르게 넘어가는 겁니다. 왜? 1장, 2장에 다뤘던 내용들은 여기서 여기까지 계속 반복되면서 사용될 거거든. 그러면 여러분들이 1장부터 13장까지 1회독을 하시게 되면 1장, 2장에서 다뤘던 내용들을 반복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복습하실 때 굉장히 수월하게 이미 몸에 어느 정도 체화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1장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빨리 가시고 3장과 9장까지는 우리가 요거를 기업가치 평가 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무관리의 본류예요, 본류. 그럼 여기는 본류가 아닌가요? 여기는 약간 파생상품이에요, 파생상품. 그래서 저는 이제 얘네들은 파생상품이라는 실제 금융기관에서 거래되는 상품들의 매뉴얼 같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굉장히 내용이 어렵습니다. 약간 이질적입니다. 그래서 기본 과정에서는 파트 1과 파트 2를 완벽하게 마스터를 하셔야 된다. 그런데
기쁜 내용. 3장부터 9장까지는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론을 이해하고 완성하고 이걸 음미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하지만 일단 처음에 잘 다져놓으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커다란 이론을 하나를 완성해 놓으면, 이해를 하면, 그 산을 넘어가면 나머지 산들은 굉장히 좀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다. 3장, 4장, 그리고 7장, 요 세 파트가 굉장히 중요한데, 요 파트는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고, 제가 주로 이제 3장, 4장에서 판서를 많이 할 거예요. 요 판서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머릿속에 사진 찍듯이 암기를 하시는 게 중요할 거고, 여기까지. 이제 파트 2까지는 기본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100점 만점을 목표로 하실 때 여기까지, 9장까지. 근데 난 불안해. 80점 이상을 받아야 되는데 80점 이상 여기서 불안할 것 같아. 그러면 추가로 하실 거는 채권. 여기까지 하면 거의 90점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파트는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취사 선택하셔야 된다. 기본은 그렇고 중급과 고급은 여기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금융공기업은 여기서 여기가 1장부터 9장까지 합친 것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이 많이 틀리다. 3장부터 9장까지는 어려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넘어가면 굉장히 빠른 걸음으로 공부를 하실 수 있고, 여기는 스토리가 있어. 스토리가 있고 아름다워. 대서사시 같아. 잘 배우면, 저한테 배워야 돼. 잘 배우면 굉장히 아름답고 일목요연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들어두면 잊혀지지가 않을 거예요. 그런 과목이고, 10장부터 13장까지는 매뉴얼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열심히 많이 괴롭게 공부하는 게 정답이겠습니다. 네. 수강시 주의사항인데요. 자, 비전공자 노베이스 수강생은 기본 이론 수강 전에 기초 강의를 먼저 들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학습의 효율과 효과는 반복 학습에서. 예습하지 마세요. 예습하지 말고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AI로 활용한 재무관리 학습 지원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교재에 QR코드로 신청하는 게 있어요. 거기다가 신청을 해주시면 위포트에서 인증을 하고, 그러면 이제 제 스튜디오에 제가 여러분들을 직접 구글 계정으로 초대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제가 마련한 스튜디오에 와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요 노트북의 LM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잠깐 이따가 한번 실제 화면 통해서 어떤 내용인지 백문이 불여일관 여러분들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과목을 제가 아무리 열심히 잘 쉽게 설명을 한다고 해서 눈높이를 낮춰서 설명을 한다고 한들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 궁금증을 리포트나 저한테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겠지만, 여러분들도 생각을 할 거 아니야. 내가 이런 질문까지 해도 되나? 나는 이것부터 의문이 드는데 이게 맞는 질문이야? 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죠? 그런 질문은 AI한테는 내가 이런 질문 해도 되나 고민할 필요 없이 마구마구 하면 되잖아요. 그죠? 거기에 여러분들이 채팅한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거기서 어떤 것들을 질문하고 어떤 것들을 결과를 받아갔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소스를 올려드리고 스튜디오에 여러분들 학습에 도움되는 여러 가지 팟캐스트라든지 퀴즈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활용하시면 되고, 채팅창에 여러분들이 놀라운 개인 튜터를 두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재무관리 Q&A인데요. 기초 강의 수강하지 않고 바로 이론 강의 수강해도 되나요? 비전공자라면 수강하시고, 상경 계열 전공자라면 굳이 수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일반 공기업만 응시할 예정인데 중급, 고급 과정도 공부해야 하나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아까 일반 공기업 중에서
빨간색으로 표시한 3가지 금융기관들이 있었죠. 그런 금융기관들을 예시해서 난이도가 높은 일반 공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나는 재무관리랑 좀 코드가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재무관리 100점을 한번 노려봐야 되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중급을 듣는 걸 추천을 드린다. 시간 관계상 문제풀이 강의를 수강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기본 이론 강의와 교재만 가지고 독학으로 문제를 푸는 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가능하도록 기본 이론 강의와 교재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론, 문제풀이집도 보면 풀이가 굉장히 세세해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보면 혼자 학습할 수 있어요. 하지만 효율성이 문제잖아요. 효율성. 그죠? 그래서 효율성 측면에서는 독학으로 하지 마시고 수업 들어라. 어차피 여러분들 패스하시면 다 들으실 수 있을 테니까. 대신 수업을 들으시고 복습하실 때 좀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이거 수업을 안 듣고 복습을 하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거예요. 오히려 더 빨리 가는 길은 수업을 빨리 듣고 복습을 하시는 거. 자, 예습 영상 시청 복습 과정을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까요? 예습, 저는 이거 하지 마세요. 예습. 예습할 필요 없어요. 수업 듣고, 어차피 수업 들을 때 여러분들이 다 안 들어갈 거예요. 처음 듣는 내용은. 수업 듣고 복습하고 다시 까먹은 내용들 수업 듣고 복습을 많이 하시라라고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복습이 중요하고요. 재무관리 기본 과정을 충실히 공부하려면 적어도 얼마 정도의 시간을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야, 이거는 뭐 굉장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의 노력과 의지와 지적 수준에 달려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본 과정은 이론 과정이 대략 40강, 그렇죠? 40강 좀 안 되게 돼 있고 문제풀이가 30강 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1강이 1시간보다는 좀 모자라기 때문에 대략 요 정도 1회독 하는데 두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요거를 이제 2회독, 3회독은 좀 부족하고 3회독 이상 하셔야 여러분들이 게 될 것 같다라는 건데, 이 시간을 이제 복습을 하시게 되면 훨씬 더 줄겠죠. 그래서 몇 회 복습해야 되는지는 결국 여러분들의 수준에 달려 있다라는 거. 재무관리 이론을 열심히 외워도 막상 문제풀이에 가면 막힙니다. 어떻게 하면 문제풀이 능력이 향상될 수 있을까요? 강의 열심히 들어야지. 예. 강의를 열심히 듣고 그 다음에 복습. 충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강의 중간중간에 어떻게 하라고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판서하는 내용들, 강의 시간에 판서하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필사를 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강력히. 그래서 이론을 열심히 외워가지고 공식도 다 외웠는데 문제풀이가 안 돼. 그건 뭔가 빠졌다는 거거든. 여러분들이 내재화하는 과정이 빠져 있어요. 그 내재화하는 시간은 제가 강의 시간에 판서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필사하는 거가 좀 필요하다. 그런 것들을 추천을 드리고, 재무관리 스튜디오 어떻게 신청할 수 있죠? 교재 뒤편에 QR코드로 신청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모르면 전화하세요. 리포트에. 네. 여기까지 마치고 제가 노트북 시연하는 거 잠깐 설명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트북 LM, 즉 제미나이 기반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여러분들 학습 지원을 도와줄 프라이빗 튜터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노트북 LM 시연 영상이고요. 여러분들이 교재 뒷페이지 맨 마지막 페이지를 보면 거기 이제 QR코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노트북 LM 신청하는 난이 있습니다. 거기에 신청을 하면 인증 과정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지메일 계정으로 초대를 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메일에서 이렇게 초대 메일을 받을 겁니다. 노트북이 쉐어됐습니다. 원종인 교수의 재무관리 스튜디오 이렇게 나오고, 여기
제 이메일 계정이 나오고 has invited you to view the following notebook 해서 원종인 교수의 재무관리 스튜디오라고 나옵니다. 요걸 이제 클릭을 딱 하시면 이렇게 첫 화면이 생성되는데요. 우선 제가 만든 스튜디오입니다. 스튜디오라는 거는 이제 노트북 LM에서 여러분들이 학습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제가 기초 자료를 올리고 그 기초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채팅을 통해서 인공지능 도움을 받아서 답변을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스튜디오고요. 이제 여기 제가 여러분들의 지메일 계정으로 공유를 해 드릴 거고 이쪽 여러분들 보는 기준으로 왼편이죠. 왼편. 맨 왼쪽은 출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출처에는 소스가 들어가 있는데 기본 교재에 1장부터 10장, 11장 이렇게 순서대로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기본 문제, 기본 파트 1장부터 또 13장까지 제가 포함을 했고 여기에 이제 문제 및 정답 해설 그리고 이론서에 포함된 용어 사전까지 제가 다 올려드렸습니다. 요건 이제 일단 기본 과정만 올려드린 거고 여기다가 이제 제가 중급, 고급도 올려드릴 거예요. 어쨌든 여기 출처에는 제 교재가 올라가 있고 여러분들이 이 재무관리 스튜디오에서 학습하게 될 내용은 다 이 소스에 기반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그 챗GPT나 구글 제미나이나 클로드 썼을 때 얘네들은 인터넷에서 내용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소스들 중에서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hallucination도 있을 수 있고 틀린 정보도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스튜디오에 추가된 노트북 LM의 특징은 이렇게 출처에 포함된 내용에서 자료를 찾아서 요약을 해서 답변을 제공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에 최적화된 인공지능 툴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있는 창은 채팅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채팅창은 처음에 딱 들어가면 이 내용이 뜰 거예요. 원종인 교수의 공기업 재무관리 기본과정 스튜디오입니다 라고 해서 소스가 28개, 여기 28개가 들어가 있고요. 제시된 자료는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채팅창에다가 프롬프트를 입력을 하면, 프롬프트가 뭐예요? 명령어잖아. 그죠? 여러분들이 궁금한 걸 입력을 하면 이 노트북 LM이 출처에 있는 내용을 다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한테 요약을 해서 답변을 해 줍니다.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CAPM 이론 체계에서 CAPM 이론에서 체계적 위험과 베타의 관계를 설명해 줘 라면 이제 얘가 열심히 자료를 분석을 해서 지금 답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CAPM에서 체계적 위험은 뭐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뭐가 되어 있냐면 소스 1번, 2번 그리고 3번, 4번을 내가 참고했다라고 합니다. 이 소스를 눌러보면 1번 눌러보면 얘가 찾은 소스를 출처에서 찾아줍니다. 그래서 3장의 위험의 종류에 이런 위험이 있다라는 거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죠. 네. 그렇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거는 여기 소스에 있는 내용을 제가 PDF로 올렸는데 아직 인공지능이 PDF에 있는 내용은 이해를 하는데 이거를 정확하게 자기가 인공지능이 읽어서 지금 화면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들어가 보면 이렇게 약간 OMR을 통해서 읽기 때문에 뭔가 좀 빠진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인식을 아직 완벽하게 좀 못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지만 시각적으로 PDF를 여기 출처에서 보여주는 게 조금 옵티컬리 시각적으로 조금 깨질 수가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내용을 공부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출처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세부 내용을 알 수 있고 이것들은 다 교재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교재 내용을 제가 하나하나 잘라서 올려놓은 거거든. 그래서 베타가 0, 1이면 어쩌고 0일 때
여기 5번을 누르면 역시 5번 얘가 답변을 찾는데 찾은 소스를 언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냥 인터넷에서 알 수 없는 소스, 알 수 없는, 신뢰할 수 없는 자료들을 무작위로 쓴 게 아니라 출처에 있는 내용에서 답변을 찾았다라는 겁니다. 정리해 놓은 내용을 보면 제 교재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답변을 하고 추가적으로 입문자로서 기본 개념부터 차근차근 배우고 싶어요. 자격증이나 시험 준비를 위해 깊게 공부 중이에요. 비체계적 위험은 왜 수익률로 보상받지 못하나요? 이런 질문 혹시 관심 있으면 클릭해서 추가적으로 답변을 받아보라는 얘기예요. 이거 한번 눌러볼까? 비체계적 위험은 왜 수익률로 보상받지 못하나요? 라는 걸 한번 눌러보면 비체계적 위험이 수익률로 보상받지 못하는 이유는 투자자가 분산 투자를 통해 비용 없이 스스로 제거할 수 있는 위험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소스 여기 두 군데에서 참조를 했습니다. 라는 거고, 그리고 밑에 설명은 또 추가적으로 두 군데서 참조를 했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제가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여기다 타이핑을 하면 돼요. 제가 이게 화면에다 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타이핑을 미리 카피를 해왔는데 인식을 못하고 있네요. 여러분들 채팅창에다가 자유롭게 질문을 하면 답변을 열심히 해줄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채팅 기록 삭제, 채팅 기록은 나만 볼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 과정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공유자들이 많이 있겠죠. 하지만 이거는 여러분들만 보시는 창이에요. 저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이런 질문 해도 될까? 남들이 보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 전혀 하실 필요 없다. 굉장히 프라이빗하다라는 거. 자,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인공지능, 그죠? 프롬프트를 통해서 뭐뭐 설명해줘 그러면 답변을 해주는 채팅창이다라는 거고, 그 소스를 출처해서 가져온다라는 게 특징이었고요. 그 다음에 오른편, 맨 오른쪽에 있는 게 스튜디오입니다. 그래서 이 스튜디오가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많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스튜디오를 펼쳐보면 스튜디오에 제가 만들라고 요청한 자료들이 여기 스튜디오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자료들은 역시 제가 올린 출처를 베이스로 해서 여러 가지 학습에 도움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유형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인공지능이 한 거예요. 제가 물론 내용을 좀 검토를 좀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이렇게 네모박스에 별표가 된 거는 뭐냐면 플래시카드예요. 플래시카드. 그래서 플래시카드가 뭔지를 살펴보면, 눌러보면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문제가 지금 1번부터 58번까지 있다는 얘기고, 매출액 대비 매출 총익률의 비율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라고 오고 누르면 정답이 나오고, 여기서 매출 총익률을 어떻게 계산하더라? 라고 설명을 누르면 답변 설명하기 해서 얘가 또 채팅창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을 해줍니다. 자료를 바탕으로 플래시카드를 검토 중인데 그중 하나를 더 잘 이해하고 싶어. 앞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 매출액 대비 매출 총익률 비율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뒷면에 답은 이렇게 적혀 있네. 매출 총익률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해줘 라는 버튼을 여러분들이 누르신 거예요. 그러면 매출 총익률의 의미와 활용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소스에서 1번, 2번, 3번, 1번, 2, 3번 소스에서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보면 이런 그 1장 재무관리 기초와 관련된 플래시카드에서 58개의 플래시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볍게 내가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 복습하실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예.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정답을 봤어. 근데 내가 맞췄어. 그러면 확인. 다음 문제. 내가 문제를 틀렸어. 그러면 체크. 다음에는 할 수 있어요. 얘가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초 플래시카드를 스튜디오에서 살펴볼 수 있어요. 여기 이제 세트를 다시 시작하기 기능도 있고, 그 다음에 세트 셔플, 문제를 뒤죽박죽 순서를 섞는 거,
그리고 세트 다운로드가 되는데 이거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니까 일반 PC 환경에서는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는 무시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삭제하면 여기서 사라지는 거니까 삭제는 하지 마시고 학습에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 1장부터 1장, 2장 쭉 13장까지 13장 국제재무 플래시카드가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학습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네모 박스에 퀘스천 마크가 된 거는 기본 1장 재무관리 기초의 퀴즈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플래시카드는 분량이 좀 많아요. 50개, 60개 정도 되는데 여기서는 소스 1, 그죠? 소스 1, 소스를 한 개를 기반으로 했고 재무관리 기초와 관련된 내용을 퀴즈를 10개를 담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창을 확대해 보면 6번 기초연금과 기말연금의 관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래서 아무거나 답변을 딱 하면 C를 했는데 오답이다라는 겁니다. 왜 오답이냐? 매년 초에 수령하는 것은 기초연금이며 기말연금은 매년 말에 수령하기 때문에 오답이다. 그리고 정답은 B번이야 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고 다음 넘어가면 이렇게. 그리고 문제를 봤는데 잘 모르겠다. 그럼 힌트도 있네요. 힌트 유동자산 중에서 이렇게 힌트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요건 플래시카드는 내용 전체를 훑는 거고 퀴즈는 좀 더 엄선된 문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10문제까지 있었네요. 또 나가보면 이제 우리가 퀴즈를 살펴봤어요. 그죠? 퀴즈도 역시 1장부터 13장 국제재무까지 퀴즈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기본, 그 다음에 이렇게 표시된 부분은 기본 1장 재무관리 기초의 슬라이드라고 표시가 되어 있네요. 슬라이드는 PPT 자료를 얘기합니다. 인공지능이 얘가 기본 1장 PDF의 내용을 보고 제가 열심히 PPT를 만든 거예요. 어떻게? 요렇게. 요거는 이렇게 멋지게 좀 만들었죠. 근데 아직 인공지능이 완벽하지 못해서 이렇게 이미지화하는 거, 시각화하는 거는 잘 못해요. 보면은 한글이 뭐 중간중간 깨져 있기도 하고, 한글을 글자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그림으로 인식을 해서 하나하나 그렸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내용이 조금 수정되어야 할 내용들이 있어요. 요거는 아직 베타 버전이에요. 베타 버전이기 때문에 슬라이드는 가볍게 참고만 해주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도 역시 1장부터 13장까지 있다라는 거. 슬라이드를 보면 이제 대부분 내용이 맞는데 가끔 가다 보면 이제 뭐 그래프 방향이 좀 잘못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를 수정을 할 수가 있거든. 제가 이제 보면서 틀린 내용들은 X축과 Y축이 바뀌었잖아. 그리고 화살표를 반대 방향으로 해줘. 뭐 이렇게 하면 얘네들이 고쳐줘요. 근데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들이 있어. 아무리 한 10번 시도를 해도 못 알아듣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아직 지금 수정 중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슬라이드 자료는 전체적인 이미지, 복잡하게 이론서에서 텍스트로 된 거를 여러분들이 이미지화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가볍게 참고만 해주시고 제가 요거는 수정되는 대로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빼고는 나머지 내용들은 텍스트로 된 것들은 완벽하게 제 교재에 있는 내용을 문제화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고 퀴즈, 그 다음에 플래시카드는 활용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 이렇게 별표로 된 게 있어요. 여기에는 기본 1장 재무관리 기초의 오디오 팟캐스트 같은 거예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무관리 기초를 클릭을 하면요. 여기 밑에 이제 뜹니다. 그리고 처음 한번 들어볼까요? 핵심 요약은 복잡한 숫자 없이 아주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비전공자를 위한 기업 재무관리 기초입니다. 기업이라는 거대한 조직이 도대체 어떻게 돈을 구하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기본 1장의 내용을 어느 정도 분량으로 어떤 내용에 주안점을 둬서 굉장히 직관적이고 쉬운 용어로 비전공자들을 위해서 1분 스피치, 2분 스피치 만들어줘 이런 겁니다. 그러면 얘가 굉장히 직관적으로 쉽게
재무관리 기초 내용 중에서 포인트들을 잡아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재무관리 기본 1장을 1분 43초에 했기 때문에 많은 내용을 담을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오며 가며 이거를 다운받아서 오며 가면서 시간 한가할 때 팟캐스트 형식으로 들으면 전반적인 내용들 감을 잡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딴 일 하면서 여러분들이 틀어놓고 할 수 있어요. 그죠? 뭐 운전을 하면서 내지는 워킹, 조깅하면서 요리하면서 가볍게 들을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1장부터 여기도 13장까지 했는데 9장도 한번 들어볼까요? 9장은 한 5분 정도 됐네요. 내가 이제 요런 내용들 위주로 설명해줘 라면 내용에 맞게 분량을 자동으로 정해줍니다. 그런데 10장부터는 내용이 좀 어려워. 그죠? 채권, 옵션, 선물, 국제재무 요 파트는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가 상세라고 표시를 해놨어요. 이 상세는 가능한 디테일하게 하라는 얘기거든. 그러면 보시면 여기 채권은 21분짜리 팟캐스트입니다. 그럼 이제 21분 동안 캐릭터 2명이 나와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채권에 대해서 제 기본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주제로 내용 설명도 하고 서로 질문도 하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게 과연 인공지능이 이렇게 금방 만들 수 있는 것인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내용 스크립트가 잘 짜여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약간 발음이 좀 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뭐 우리 한국 사람이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을 수준이니까 문제 없을 것 같고요. 한번 들어볼까요? 시간이라는 그 보이지 않는 처음부터. 정부에서 발행하는 가장 안전한 국채를 샀는데 오히려 눈 깜짝할 사이 엄청난 돈을 잃게 된다면 어떨까요? 흔히들 채권 투자는 원금이 보장되는 지루하고 안전한 은퇴자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네, 대체로 그렇게들 많이 오해하시죠. 하지만 이자율과 시간이라는 그 보이지 않는 물리 법칙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안전한 자산은 순식간에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무너뜨리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네. PC 환경이 조금 느려서 순간이동했더니 좀 바로 플레이를 하지 않네요. 여러분 PC 환경에서는 바로바로 중간중간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13장까지 돼 있고요. 이런 내용들은 팟캐스트 내용들은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재생 속도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시간적 여유가 되신다 그러면 다운로드 받아서 한가할 때 딴 일 하시면서 딴 공부하면서 들을 내용은 아닌 것 같고 딴 일 하면서 들으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표시가 된 거는 뭐냐면 마인드 맵인데요. 마인드 맵을 눌러보면 이렇게 트리 형식으로 큰 숲과 나무를 볼 수 있도록 전체 구조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화면에서는 좀 잘렸는데 여러분 PC 환경에서는 다 보일 거예요. 자본구조 이론 및 배당 정책이라는 주제는 첫 번째 효율적 자본시장, 효율적 자본시장을 눌러보면 효율적 시장 가설과 시장 이상 현상이라는 두 주제를 담고 있다. 효율적 시장 가설은 약형, 중강형, 강형으로 나누어져 있고 그리고 시장 이상 현상은 이런 효과들이 있어 라고 하면서 전체 여러분들이 공부한 내용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 학습이 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나무를 다 보신 다음에 큰 숲을 좀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 내용을 활용하시면 아주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학습이 된 다음에 해야 돼요. 그래서 레버리지 분석에서 무엇을 다루고 있는지, 그리고 자본구조 이론에서는 MM 이론은 알겠는데 MM 이론 뭐가 있었지? 무관련, 수정이론, 하마다 모형 이렇게 세 가지 있었지. 그리고 기타 자본구조 이론에서는 이렇게 4가지, 5가지 정도가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전체 숲을 보기 위해서 복습하는데 중요한 가이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뭐 이 정도가 답니다. 그래서 제가 살펴본 인공지능 중에서 여러분들이 혼자 복습하시는데 최고의 툴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런 서비스가 무료라니 대단하죠. 제미나이, 구글,
구글에서 제공하는 제미나이 기반 인공지능 툴입니다. 노트북 LM이었고요. 여러분들 요거는 무료로 한시적으로 제공을 해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활용하셔서 효율적으로 학습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강력한 툴이니까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우리 공기업 재무관리 노트북 LM 시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